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전달을 해 드렸고, 어제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들, 또 뒤에 아마 체크해가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종합 CPI 지수는 8.1% 예상인데, 0.1%가 상승해서 8.2%가 나왔고요. 실질 인플레이 지수, 코어 지수라고, 코어 CPI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와 음식 그 관련된 부분을 빼고, 어, 나오는 지수인데, 그게 6.5%가 예상인데, 6.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0.1%가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부분에 봐서는 나쁘지 않다.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시장은 뭐, 큰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갈 가능성이 많다.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사실 밤 사이에 지금, 반등을 거의 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다음 주 초중반 정도 가보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들어서지 않겠냐, 요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상승을 했고, 또, 이 부분이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어제, 앞전에도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11월 달 FOMC 회의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어, 전체적으로 봐서 0.1%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물론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영향은 주겠다.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내용은 또 우리가 국제 시세 전체적인 시황 체크를 해보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체크하고 어,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1661불 81센트, 1g당 53불 43센트, 1kg당 53,428불 39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9,500원, 팔 때가 29만 5,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749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어제 장가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1트로이 온스당 18불 85센트, 18불 85센트. 실버 역시 이 국제 시세는 흐름상으로 소폭 하락입니다. 소폭 하락인데,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840원, 내가 팔 때가 3,11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원, 106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3일장 볼 필요 없습니다. 어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등락은 있을 것이고, 시장은 분명히 출렁거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일제히 4대 증시가 3대 증시가 상승을 했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결과적으로 CPI 지수가 처음에는 하락을 했다 후반부 가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CPI 지수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처음에 CPI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래서 미 증시 3대 증시가 전체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달러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 달러가 어제 113.211이었는데 지금 112.422. 어제 이제 결국 달러가 이 정도로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CPI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아주 강세입니다. 3.954. 어제 3.921이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아주 강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431원, 원 올랐습니다. 어제 1426원이었는데 1431원. 비트코인이 어제 1966불이었는데 지금은 1904 19,425불 19,425불. 어제보다 약 350불 정도가 더 올랐다. 결과적으로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해가 오는, 어제 하락을 할 때 거의 1800불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1900불 중반대로 반등해가 올랐다. 이더리움도 1289불 1 이더리움에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시황은 어제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치고 올랐다. 근데 골드 실버는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완벽하게 치고 올라서지는 못했어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원인은 이제 채권이 강했다. 달러는 내려갔는데 달러 반대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을 못한 거고, 채권에 비하면 상당히 오히려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에서 8.2%가 나왔고, 코어 CPI 지수가 6.5%인데 6.6%가 나왔습니다. 요 각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코어 인플레이션, 실질 인플레이션이 6.6%는 최근 20년 내에 가장 높다. 실질 인플레이션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종합 인플레 지수가 8.1%인데 8.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월달 인플레이션이 8.3%가 나왔거든요. 그럼 8.2%로 꺾였단 말이죠. 7월달께 8.7%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점에서 7월, 8월, 9월 조금 이제 하락 쪽 분위기를 돌았었는데, 근데 10월달,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10월달인데 10월달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다.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지금 소위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제가 거의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동성 시장 자금을 한번 풀고 나면 이것이 완벽하게 자금이 전체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3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긴축 정책을 2022년도에 이제 강하게 쓰고 있고,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하락을 해서 2023년 24년이 되겠죠. 2024년도 정도 가야 FED, 즉 연준에서 얘기하는 2%대에 진입한다. 지금 예상은 2024년도에 2%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 금리가 어쩌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들판에 먼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소나기를 만났어요. 소나기를. 어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소나기를 맞아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해버리면
투자하는 측면에서 봐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나 일본 경제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내일 모레 세상이 막 문을 닫을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좀 느긋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유동성 시장에서 또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저점이 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에 어떠한 이 자산 시장이 더 큰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골드 실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실물 투자하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동성 시장과 유동성 시장이 끝나는 이런 시점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발빠르게. 그렇지 않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이 자산을 지켜내는, 수익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켜내는 이러한 부분에 전략을 짜야 된다. 요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미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번 주 정도 조정,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볼 때 내 월요일 장까지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에 이번 주를 지나면서 조금 시장은 그전에 사실 좀 선반영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정중동했죠. 정시도 그랬고 자산시장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안 읽혀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봐보면 이번에는 이 후유증 0.1% 상승된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가 CPI 지수가 잡히려면 3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이나 실질 코어나 0.1%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 부분, 집 렌트 하는 거. 집 렌트가 0.7%, 이거는 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물류 운송비입니다. 1.9%. 그 다음에 의료비가 1%.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종합 0.1%, 실질 0.1%, 이렇게 0.1%가 상승하는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 렌트비,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는 뭐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봤을 때 이제 운송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또한 이제 우리 지금 봐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비행 구역이 일정하게 그쪽으로 못 가죠. 해양도 마찬가지고, 흑해도 지금 막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서 운송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의료비 또한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된 어떤 비용이, 서비스 비용이 높아졌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 지금 코로나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의료비도 많이 지출된 것 아닌가, 요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자, 뭐 이렇게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거의 7% 육박했습니다. 6.92%. 20년 내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처음에 내렸다가. 그 원인은 뭐냐면은 영국의 이제 트러스 총리가 지금 맨 처음에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그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동결 폐기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동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 부분을 폐기를 하고 오히려 인상을 좀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어제까지 14일죠. 오늘까지입니까? 오늘까지 그 BOE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채권 매입은 14일째로 끝낸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영국의 총리가 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채권이 영국 채권이 안정으로 돌아가고 파운드가 강세를 오고 달러가 하향으로 꺾이는 이런 어떤 일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3대 증시도 등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IAES 이제 오펙 석유 감산 뭐 오펙 플러스 1, 2 이래 가지고 뭐 러시아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오펙에서 감세 발표를 했죠. 200만 배럴입니까? 하루에 200 배럴입니까? 이렇게 감세를 한다 그랬는데 감축한다 그랬죠. 생산을 감축한다. 그래서 이 IEA에서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은 석유 감축하게 되면 세계 경제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뭐냐면 기름값이 좀 저렴하면 조금 비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름값이 지금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기름이 항상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오펙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하기 때문에 석유가 필요량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감축을 했는데 오히려 IEA에서는 지금 생산량을 기름 생산량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세계 경제 침체에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뭐 어쨌든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정이 좀 되고 영국 국채가 좀 안정화가 되고 파운드가 좀 반등하는 이런 현상에서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 자산 시장이 반등해 올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CPI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달 11월 초에 있죠. 11월 2일인가 3일인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지금 나오는 설은 뭐 75bp는 거의 정상적인 것 같고요. 75bp 2월 달에 50bp를 75bp, 75bp 연타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월가 쪽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bp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75bp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0.75% 75bp로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90% 정도 확률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게 잡히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 이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시장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대비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는 지금 현재 투자해준 내 자산을 큰 어떤 마이너스 없이 잘 지켜내는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CPI 지수가 나온 여러 가지 내용과 지금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 금리 인상 관련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꽤 됐습니다. 20분 가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주말장입니다. 주말장이고 골드 실버도 뭐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뭐 실버 같은 경우는 18불 44센트 까지 바닥을 보고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제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들은 18불 50불대 18불
뭐 60불대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반등해가 올라왔고 18불 지금 80불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봐서 조금 하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14일 고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도 다 안 듣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경을 곤두쓰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11월 초에 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14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